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낙폭과대 우량주 점검 시간. 이번 코너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대명사 하면 보통 엔비디아, 테슬라 이러는데 워낙 주주들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사실 영상을 다루면 클릭 수도 많지만 댓글들도 되게 많이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매수 매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의견이 한쪽만 있으면 좋다는 쪽만 있으면 매수만 있을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매도만 있을 건데 실제로 거래가 매일 실시간으로 막 체결된다는 얘기는 한쪽은 더 떨어질 때라고 보는 거고 한쪽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다른 걸 가지고 막 댓글에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구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이야기하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추셔서 최종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런 거는 이런 관점이 있구나. 요 사람은 또는 요 매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최종 뭘로 결정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다루는데요.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낙폭과대 우량주에 다뤘던 차트하고 모양이 좀 다릅니다. 기존에 앞에 다뤘던 종목들은 52주 최고가 대비 이렇게 거의 하락만 하는 차트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최근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제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52주 최저가에서 보면, 그러니까 최저가 수준에서 보면 이 회사는 고가 52주 최고가까지 약 250% 정도의 급등을 했으니까 한 3.5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던 거죠. 급등한 거죠. 그래서 원래도 이제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어서 급등했다가 2차로 급등하는 요 시점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의 관료로 입각도 하고 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동안 행정이나 규제나 묶여있던 것들을 트럼프가 많이 풀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실적과 함께 주가가 완전 폭등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251% 올랐고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다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올랐던 주가만큼이 그대로 다 빠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좀 이제 회복이 되었던 그 수준까지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데이터로 테슬라를 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량기업인가 이렇게 보면 67점인데 아주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적. 그리고 전월 대비 4점이 빠졌다는 거는 뭔가 전체적인 우량주라는 관점에서는 점수가 조금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71점에서 67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순위도 미국 전체 한 5,700개 중에서 772 정도 하고 상위 14%. 그러니까 상위 14%니까 그냥 우량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초우량주냐? 그건 아니에요. 우량주에 속한다. 그럼 왜 우량주에 속하고 초우량주에 못하냐? 봤더니 여기 보시면 수익성. 여기 마진 쪽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 ROE, EBITDA 마진율 이런 수익성 자체가 좀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서 보면 55점이잖아요. 그럼 위에가 또 비어 있는 거예요. 성장률도 성장은 하지만 아주 고성장은 아니다. 요런 영역들이 점수가 좀 낮은 편이 이제 이 테슬라가 완전 초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 한 자릿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주는 충분히 맞고 투자 검토 대상으로도 할 만한 기업이냐? 그럼 그건 맞다. 그 다음이 싸냐 비싸냐? 수급은 어떠냐? 이런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수익성이 좀 낮아져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요걸 이제 재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무 차트는 초이스탁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영업이익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파란색은 이게 급감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매출액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급감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마진율이 계속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결국 뭐냐면 가격이 좀 덜 세일을 해서라도 팔고 있고 그게 이제 마진율의 압박으로 지금 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익성이 45점이라는 게 이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저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마진율이 높지 않거나 또는 낮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 영업이익률 회복이 되게 중요한데요. 테슬라가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중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한참 마진율이 좋을 때. 그래서 제조업에서 상당 나오기 힘든 영업이익 마진율을 기록하다가 2022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들어서면서 요 영업이익률이 쭉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 낮추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과거에는 테슬라가 매출 성장률도 높고 마진율도 뭐 기존의 자동차 업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한 3배 정도의 마진율을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뭐 5%, 뭐 8% 이 정도의 영업이익 마진을 할 때 테슬라는 막 20%씩 막 이렇게 마진율을 했었으니까 엄청나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어느 수준까지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순이익률도 마찬가지 이제 급감해서 거의 지금 한 7%, 요 정도 6점 몇 퍼센트, 한 7% 정도 전후에를 지금 기록하고, 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본 회전일수를 보면 요게 이제 제조업들은 중요한 게 이제 재고자산 회전일수인데, 요게 이제 물건을 원료를 사서 조립해서 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날짜예요. 그래서 요게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거고, 요게 떨어진다는 거는 물건이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일단은 물건은 잘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재고가 막 쌓이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재고가 안 쌓이더라도 왼쪽에서 보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익은 엄청나게 급증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물건을 잘 밀어내서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고는 있지만 마진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세일을 하거나 가격을 낮춰서라도 많이 밀어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일수 하락 자체는 굿 시그널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마진을 계속 훼손해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진율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매 분기마다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차트는 초이스탁에서 기업 검색하셔서 종목명 검색해서 재무에 들어가서 재무 차트를 누르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실적과를 좀 체크해 볼게요. 주가 EPS 차트. 그래서 주가는 EPS 방향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이때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250% 로켓을 쏘듯이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한 50% 정도 급락하면서 막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변화가 왜 테슬라에 생기냐. 그 왼쪽에 보시면 그 녹색으로 그려 있는 게 주당 순이익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예상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색은 확정, 지나간 수익이고, 보면 예상 주당 순이익이 요 2024년도에 엄청 떨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미리 맞춰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거예요. 계속 빠졌던 거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회복, 2026년도에도 회복, 2027년도에도 회복되는 형태로 지금 EPS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이제 여기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다룰 때 앞으로는 회복되는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면 좋습니다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이때 1차적으로 올랐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급등은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정책적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급락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제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냥 테마로 올라서 그냥 그대로 테마가 꺼져서 죽었거나, 두 번째, 너무 비싸서 이제 주가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들어갔거나, 보통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좀 체크를 하면 되겠는데, 일단 예상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볼 텐데, 2025년도 보면 매출액이 12% 성장,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19%,
2027년도에도 16%. 그러면 두 자릿수 성장률은 계속 보인다는 거고, EPS를 보세요. 25, 27, 38.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매출액 성장률보다 EPS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마진율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EPS가 상당 부분 빠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포인트는 생겼구나. 그래서 과거에 주가가 급락했던 그 급락했던 시기는 여기 보시면 2023년에서 4년의 매출액 차트를 보시면 이때 지금 막대기가 거의 멈춰 있잖아요. 왜냐하면 967억 달러에서 978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변동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970에서 1098억 달러로 12%, 그 다음에 2028년도, 6년도에는 1315달러,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을 바뀌었고, EPS도 보시면 작년에는 4.3에서 2.0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2.5로 회복, 그 다음에 3.2로 회복, 그 다음에 4.4로 회복,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고,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꼭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진 않으니까. 근데 저희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일단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복된 행동을 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단계였는데 상당히 과도하게 올랐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이제 이 영역이 이제 일반적인 보통 고평가 저평가고, 요 점선 부분 보시면 요거는 매우 저평가거나 매우 고평가의 일대 표시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점선은 매우 고평가, 맨 밑에 있는 게 매우 저평가인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던 동그라미 쳐냈던 이 영역들은 뭐냐면 전부 다 매우 저평가 영역에 거의 있던 가격들이에요. 이 세 번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업의 가치에 비하면 매우 저평가의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주가가 이제 회복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그러니까 매출액이 멈췄다. 그리고 EPS는 반토막 났다. 그게 이제 2024년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게 2023년도 말부터 4년도까지 주가를 계속 하락시키게, 좀 올랐다가 또 하락시키고, 좀 올랐다가 하락시키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좀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제 2차적으로 오르는 요 구간에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면서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친 요 부분을 보시면 요 영역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400달러가 넘어간 영역이 매우 고평가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실적에 이런 변화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에서 그냥 매우 고평가로 간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계속 더 가려고 하면 사실상은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는 이제 거의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주가가 엄청 빠져가지고 저평가 영역에 떨어졌고, 다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적정한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싸지고 싸지도 않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비싼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가격까지는 일단은 조정은 받았어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는 이 주가가 이렇게 갈 거냐, 또 중간으로 멈춰 있을 거냐, 떨어질 거냐, 요걸 이제 보는 건데, 그게 아까 앞에 주가 EPS 차트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EPS의 회복은 분명하게 있다. 매출액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두 자릿수가 나오고, EPS 성장률은 20에서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 말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 일론 머스크 자체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판단이 되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거고, 또 그거는 그것을 다루는 컨텐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는 딱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향후에 매출액이나 EPS는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더 추가적으로 막 급락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로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 모멘텀을 보면 이때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했고, 이때 매도 신호가 이제 2025년도 한 2월 말 정도 발생했는데, 그 전에 이미 빨간색 주가, 일반적인 주가는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요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요때 무슨 300 몇 달러의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재가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초이스 타겟에서 제공하는 매매 신호를 좀 더 참고하시면 훨씬 더 신호가 좀 빨리 나온다는 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화면 띄워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테슬라를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어제는 다행히 3.5% 반등을 했네요. 네, 올라서 268달러 정도를 회복을 했고, 네, 여기 매매 신호를 보면 저희가 매수 신호를 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수 신호를 226달러에 9월 17일 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관계없고 좋은 기업이고 밸류에이션도 쌌는데 수급 쪽에서 회복이 됐다라고 봐서 AI가 매매 신호를 잡아서 이때 찍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26달러였고 매도한 타이밍이 383달러로 2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383달러로 매도한 이후에 조금 흘러내렸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리진 않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건데, 얘는 요 매매를 통해서 한 69% 정도 수익을 냈고, 그러니까 요때 지금 매도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매도 신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점에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비싸다고 해서 주가가 그때 딱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고평가돼가지고 매우 고평가에 들어갔던 건 맞아요. 요 시점이 매우 고평가 라인에 도달한 건 맞지만, 뭐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 뭐 계속 사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붙으면 더 갈 수는 있죠. 그래서 AI 매매 신호는 뭐냐면, 그것까지 미리 판단하지 말자. 확실히 꺾였다라는 신호가 딱 잡히면 그때 수익을 실현을 하자. 그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이때는 이제 매도가 확실하다. 수익을 실현합시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383달러네요. 네. 383달러에 이제 매도를 신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지금 계속 그래서 거의 한 200달러 초반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돼서 260달러 정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주가가 밸류에이션은 적정한 수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중간 성장주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를 좀 뚫고 가면서 전체적인 수급들이 조금 회복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빨리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와서 지금 요런 형태들로 좀 모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변화들의 시간들은 충분히 매수하는 타이밍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막 뭐 엄청나게 초기에 사야 되거나 막 V자 급등을 기대하거나 그런 쪽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요 기간 동안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까지 잘 판단하시고, 주가 EPS 차트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요런 방향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예전처럼 이렇게 빠질 가능성보다는 성장률에 맞춰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종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